지금은 미국이 이제 마약 문제 가지고 남미랑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많은 걸로 이미 굉장히 지독하게 얽혀 있었다는 게 바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몰랐으니까 바나나가 세계를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이 항상 야심차게 만들고 야심차게 선물해드리는 북 언더스탠딩입니다. 네. 야, 좀 날로 북 언더스탠딩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겠다.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왜 자꾸 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자, 오늘은 영어로는 버나나, 우리말로는 바나나라고 부르는 네, 그 바나나의- 과일에 관한 모든 것이 책으로 나와서 네, 나 진짜 하다 진짜 별걸 다 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나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책 한 권이냐 과연? 난 진짜 아닐 것 같은데. 아닐 것 같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나 우리도 좀 안다 바나나는. 궁금은 하잖아요. 도대체 바나나라고 하는 걸로 어떻게 책 한 권을 썼을까? 예. 그렇다고 사볼 수도 없고 바나나가 뭐라고? 바나나를 알자고 책 한 권을 사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또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찝찝하고 궁금하고 도대체 바나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저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래서 북 언더스탠딩이 저 책을 읽고 잘근잘근 씹어서 네.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북 언더스탠딩의 북 큐레이터, 예. 유일한 북 큐레이터죠. 네. 네, 남국민 남국민 북 북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어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바나나. 바나나 버네너. 네, 맞습니다. 라는 책이죠. 한번 책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가져온 색깔도 책은 노란색이네. 책도 이렇게 완전 노란색이고 네. 제목도 그냥 바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난 진짜 이제 안 팔릴 것 같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 나온 지가 10년이 넘은 책이고요. 네. 지금 오랜만에 또 절판된 책입니다. 네. 그런데 다행인 점은 제가 찾아보니까 중고 물량이 매우 많은 절판 도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안 팔렸구나. 지금 가서 열심히 사시면 매우 저렴하게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네. 아예 우리가 그럼 재출판까지 하기로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어. 좀 책 장사 좀 합시다. 아니 뭘 책장사를 합니까 지금?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보고 나서 읽고 싶어도 읽기가 쉽진 않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이거 아마 지금 출판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사보실 분은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예. 그런 거 많이 어렵긴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어차피 한번 안 사봐도 된다. 예, 안 사봐도 알겠습니다. 예. 그 뭡니까 바나나? 음. 바나나 우리 맨날 먹는 바나나. 바나나에 그쵸. 대한 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저는 사실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수험 생활할 때 항상 그 야자가 끝나면 또 기숙사에 가서 1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예. 간식으로 바나나를 준 경험이 있었고 예. 군대 가서 특히 남자들이 바나나를 엄청 많이 먹어요. 부식으로도 나오고 간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저는 좀 바나나를 진려하고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주말에 중고 서점을 가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예. 제목이 그냥 바나나. 근데 뭔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쭉 읽어보니까 제 부제가 세계를 바꾼 과일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바나나가 세계를 바꿨다고요? 세계를 바꿨다. 너무한다. 뭐. 진짜 어그로고 진짜 유튜브로 했으면 잘했을 텐데. 근데 감히 이거를 저도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네. 재밌는 점은 저도 바나나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 읽어보니까 세계를 바꾼 것까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땐 바꿨다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네.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고 읽다 보니까 뭐 과연 이 현대 산업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예.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국주의 이런 얘기까지 막 다루는 얘기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읽어봤는데 읽어봤을 때 책은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오, 알겠습니다. 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네. 근데 저는 바나나는요. 네.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귀한 과일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바나나. 그렇다고 뭐 사과, 배 이런 거는 흔하게 먹었습니다. 수입이 잘 안 되니까. 근데 바나나만 그렇게 비쌌어요. 한 7, 80년대 음. 그 전에 되면은 지금은 그때도 귀한 건데 지금은 이제 흔한 과일이 됐잖아요. 네. 정말 흔한 과일이 되긴 한 게 첫 번째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과일 하면 바나나입니다. 그래요? 네. 1등? 1등. 과일 소비량 1등? 과일 소비량 1등입니다. 1등이 바나나고 2등이 워터멜론. 그리고 수박? 3등이 사과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할 때 사과일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도 바나나를 많이 먹었다 생각했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바나나를 많이 먹는 편도 아닌데 사실 외국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라는 거죠. 그 흔한 과일이라는 뜻이고. 굉장히 흔한 과일인 거고 이게
더 중요한 거는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요. 한국은 1년에 바나나를 평균적으로 한 얼마나 먹을까? 얼마나 먹을까요?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저는 바나나 1인당? 네. 1인당 쌀을 한 60kg 먹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1인당? 1인당 예. 1년에. 1년에? 네. 바나나는 쌀만큼 먹지는 않겠죠. 안 먹죠. 그렇죠. 에이. 그러니까 쌀에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도 먹. 10분의 1도 한 20분의 1. 오, 지금 굉장히 근접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한국인이 어. 한 6, 7kg 정도 그거 먹는다고 10분의 해요. 1을 먹는 10분의 1을 거예요? 먹는다고요? 10분의 1 먹는 거죠. 쌀에 10분의 1을 먹는다고요? 네, 그 정도 먹는다고 하고 한 6, 7kg 먹는다고 하고요. 세계 평균이 10kg.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정도가 한 6, 7kg면 저희랑 비슷해요. 7kg. 그런데 세계 평균이 10kg라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먹냐 하면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건 또 1인당 바나나 소비량을 가져와 봤는데 예. 1등은 파푸아 뉴기니인데 여기는 1년에 112kg을 먹습니다. 바나나를 네, 이게 그냥 완전 주식이네 주식. 맞습니다. 우리가 쌀 먹는 것보다 더블을 먹네요, 바나나를. 그쵸. 라오스, 부룬디, 르완다, 앙골라 이런 나라들이 탑 10 안에 들어간 나라들인데 네. 예. 거의 100kg 가까이 먹어요. 아, 그럼 그 말은 주식이 바나나구나. 맞습니다. 진짜. 주식이 바나나인 나라가 의외로 많고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정말 이게 주식인 곳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간다 같은 이런 좀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은 예. 그냥 쌀이랑 똑같은 거예요. 밀, 벼, 쌀처럼. 그냥 바나나를 그냥 얘를 일상적으로 먹는다. 네, 일상적으로 먹는 겁니다. 동남아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많이 납니까? 나기도? 빵나나네, 빵나나. 그래서 정말 바나나? 동남아 여행 가면은 바나나. 다들 놀라시는 게 바나나로 이런 것까지 한다고 많이 보세요. 막 튀겨 먹고 쪄 먹고 진짜 삶아 먹고. 요리에. 네. 그 요리용 쿠킹 바나나라는 게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예. 우리가 먹는 거랑 다른 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이 바나나는 세계에서 1등이다. 가장 중요한 과일이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여기서 이거는 많이 나나 봐요. 과일이 아니고 거의 식량이네요. 식량이에요. 식량. 그쵸. 식량이죠. 어. 그리고 이걸 작물로 쳐도 탑 5 안에 들어가는 주요 작물입니다. 쌀, 밀, 네. 바나나. 네, 그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이걸 보면 에이 뭐 바나나 가지고가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쌀의 세계를 바꿨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바나나가 뒤에 엄청난 역사가 사실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체감을 못했던 겁니다. 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일 흔한 과일을 그렇게 못 먹었으니 진짜 억울했네 옛날에는. 그쵸. 과일 수입 금지시키고 해서 네, 네. 우리나라 과일 좀 살려보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것도 깊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바나나 수입 통제한 것도? 왜 검정고무신에서는 바나나가 그렇게 비쌌는가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첫 하나 번째로 들어보죠. 시작을 들어가 보면은 네. 바나나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바나나 원산지 어디냐 물어보면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원산지 동남아시아. 열대 아니야 열대 과일이니까 음. 꼭 동남아와 위도가 같은 다른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미에 뭐 그쵸. 음. 저 동네도 있을 수도 있고. 보통 요즘은 남미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 원산지 자체는 10,000년 전쯤에 말레이 반도 그러니까 동남아죠. 예. 거기 쪽에서 이제 초기에 바나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초기 바나나 사진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바나나랑은 많이 다릅니다. 안에 보면은 뭐 이상한 씨 같은 것도 들어있고 굉장히 맛이 없게 생겼죠. 예. 이게 바나나라고요? 네, 이게 원래 바나나였습니다. 짤뚱하네. 네, 짤뚱하고 처음에는 거의 검지 손가락 크기. 이 안에 있는 이건 뭐 씨입니까? 씨가 이거는 막 씨- 있는 건가? 씨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 야, 구조가 어떻게 자체가 먹냐, 다른 이거. 거죠. 짧고 작고 씨 있고 더럽게 불편해. 그렇죠. 정말 맛이 없게 생겼죠. 네. 근데 이게 처음엔 옛날에는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선사시대 이럴 때는 여기서 예. 농사를 짓긴 했대요. 근데 이게 중국과 인도로 퍼져 나가고 어. 근데 열량이 높잖아요. 바나나가 굉장히 이런 전분, 이렇게 당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예. 퍼져 나갔고 이게 어디까지 아프리카에 아까 주식이라 그랬잖아요. 네. 중동을 지나서 아프리카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야. 바나나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바나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은 아랍어로 손가락을 바난이라고 한대요. 바난. 아. 그래요? 예. 거기서 바난. 바나나가 왔다. 이렇게 손가락처럼 생겼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아랍 상인들이 이거를 팔아보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낙타 싣고 넘어가서 팔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지금의 바나나라는 이름이 생긴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좀 이미지가 달라지는 게 바나나 하면은 열대, 뭐 중남미 이런 생각이 나는데 아랍 상인들이 퍼뜨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의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인도에 가면 지금 몇천 종의 바나나가 있다고 해요. 거길 지나서 중동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바나나가 이 유라시아 대륙이 집이고 이 역사 내내 함께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냐면은 네.
이 책에선 처음에 첫 장을 제가 뭐라고 시작할까 봤는데 갑자기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나 얘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성경? 첫 장부터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하고 봤는데 네. 교회를 안 다닌 분들도 그 성경의 선악과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사과를 따먹는 얘기. 네, 그쵸.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네. 그 금단의 과일, 그 말씀하신 사과라고 생각하는 걸 따먹어서 추방됐다. 이 얘기는 다 아는데 네. 사실 성경 자체에는 사과라거나 그 묘사가 안 돼 있어요. 그 과일에 대해서. 선악과라고만 돼 있는데 그쵸. 그림에는 다 사과 모양으로 돼 네.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는 다양한 과일이 그림이 있었는데 예. 중세시대 접어들면서 라틴어로 사과가 악인할 때 악자랑 예.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개를 그냥 이름을 동음을 붙여가지고 사과로 그냥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쁜 거다라고 이름을 붙이려다 보니까 그냥 사과 같은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과를 라틴어로 말룸이라 그러는데 말룸을 라틴어로 악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선악과가 나쁜 이미지였겠지. 그쵸. 그거 따먹었다가 그쵸. 인류가 이따위가 됐으니. 그러면 그쵸. 그럼 그 전에는 옛날 바나나가 있었습니까? 그거? 그 전에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에덴 동산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실 이게 그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선 널리 퍼져 있던 이야기니까 코란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은 길게 들이운 그늘 아래 층층이 쌓인 열매가 쌓이고 사시사철 달린다라는 묘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묘사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그거 따먹었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묘사가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는 딱 들어봐도 바나나에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에이, 그건 조금 갖다 붙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예. 물론 그게 정말 사과냐 무화과냐 석류냐 그리고 소수론으로 바나나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의 첫 장에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신세계뿐만 아니라 이 구세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바나나가 계속 우리와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특히 그 더운 중동 지방 같은 데서도 문화적인 은유로 쓸 정도로 바나나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과일이다. 예, 오래된 역사가 되어 있었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금방 넘어와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몇 년 전, 몇천 년 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대가 바로 바뀝니다. 언제로 넘어오냐면 바로 19세기로 넘어옵니다. 그 사이를 쭉 점프를 뛰어가지고 이렇게 잘 나가다 바나나가 콜럼버스가 뭐 신대륙으로 옮기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들어오냐면은 시작은 1870년으로 한 번에 점프를 뛰어요. 그전에는 그냥 먹기는 하던 건데 네. 이때는 이제 남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슷한 바나나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카리브해에 뭐 이런 노예 노동 이런 거 할 때 노예들한테 이 바나나를 많이 먹이긴 했거든요. 예. 바나나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1870년에 로렌조 베이커라는 뱃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예. 선원. 네, 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로 사업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베네수엘라로 그때 당시 베네수엘라에 금광이 터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거기로 이제 골드러시를 가는 미국인들을 배로 태워다 주는 나르는. 네. 그러니까 그 역외겁을 하던 분이었는데 1870년에 이제 태워서 갔습니다. 근데 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항해고 장거리고 이러니까 큰 돈을 받았다고 해요. 예. 지금 돈으로 한 12만 달러 정도의 이제 백삭을 백삭으로? 받았다 예. 하는데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빈배인데? 그쵸? 빈배잖아요. 어. 그리고 마침 이때 배에 구멍이 나서 누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리도 맡겨야 되고 배 서 있고 이제 좀 이제 돈은 생겼는데 발이 묶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제 뭐 좀 할 게 시간이 없나? 아깝다 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베네수엘라에 바나나 파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오, 바나나를 파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바나나는 1970년에도 한국에서 비싼 과일이었잖아요. 예. 이때도 당연히 엄청 비쌌던 거예요. 바나나가 비싼 이유는 바나나 집에 사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물러가지고 맞아. 처치곤란이 되잖아요. 생각보다 유통기한이 짧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거친 바다를 건널 거 생각하면 바나나를 미국으로 들여오는 게 엄청 어려워서 예. 당시 먹긴 했는데 거의 캐비어급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귀한 과일이었다. 네,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다고 해요. 근데 근데 운반 유통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런데 이 로렌조 베이커가 제 생각엔 뱃사람이기도 하고 원래 원양 항해를 하던 분이니까 한번 베팅을 한 거죠. 그 12만 달러 번 돈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바나나를 왕창 합니다. 예. 이거 반을 버려도 미국 가기만 하면 돈 대박이다. 번다. 근데 조건은 자기가 봤을 때 최적 조건이 되면 14일 안에 미국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겨우 바나나 버틸 수 있을 거다 싶었는데 이제 베팅을 한 거죠. 만약 풍랑을 만나거나 늦어지면 할 수 없는데 그때 하늘이 도와서
11일 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이야. 그랬더니 수익률이 50%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한국 현재 가치 12만 달러를 샀으니까 네. 지금으로 정말 18만 달러를 번 거예요. 예.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보니까 이거 그 노동자들 실어나르는 거 물론 그것도 갈 때 하면 되겠지만 네. 이거 할 때가 아니구나. 이게 돈이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본격적으로 바나나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1년 만에 이 아메리카 대륙 최고의 바나나 상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지. 본인만 열심히 뛰어다 팔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거를 누구도 그렇게 뭐 대량으로 사다가 갖다 판다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야, 그 사업적으로. 미국 사람들 세상에 이 귀한 바나나를 막 하면서 그쵸. 먹었던 거네. 와. 맞습니다. 어린이날 선물로 바나나 하나만 제발 먹게 해줘.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다가 자리를 잡냐면은 자메이카의 포트 안토니오라는 데다가 이제 바나나 거점을 만든 거예요. 자메이카 이쪽도 플랜테이션 농업 이런 거 하고 원래 바나나 공장이 많았던 거죠. 근데 여기가 최초의 바나나 도시가 됐는데 여기가 너무 돈이 된다는 소문이 금방 날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러시가 일어납니다. 너도 나도 바나나를 사다 팔려고. 네, 바나나 사다 팔려고 다 내려오는데 이제 항상 등장하는 묘사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여수 산단 이런 거 얘기하면 뭐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5달러 지폐로 말아서 담배를 폈다더라. 그 동네 네. 자메이카에. 자메이카의 그 동네에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베이커가 1등이니까 이제 여기 합류하는 호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형님 저랑 같이 저도 사업을 합시다 하고 등장을 하는데 누가 있냐면 딱 이 바나나 업계의 유비 관우 장비 같은 3인방이 등장을 차례대로 하는데 예. 이제 처음에 이제 베이커가 이제 문을 열었죠. 예. 그 다음에 앤드루 프레스턴이라는 이 사람은 물건 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나나 떼다가 미국에 팔던 사람인데 앤드루 프레스턴이라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맨날 떼다 파는데 그런 욕심이 들잖아요. 여기서 이거 유통마진 먹어서는 돈이 안 된다. 내가 자메이카로 찾아가야겠다. 예. 해서 이제 베이커한테 찾아가서 동업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사업을 합시다. 그래서 아예 본격적으로 주주를 8명을 모아서 출자를 받아가지고 예. 회사를 세우는데요. 동인도제도 회사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1885년에 세계 최초의 바나나 회사를 차립니다. 보스턴 프루트라는 회사를 차리는데 예. 정말 아예 회사를 차려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게 이미 1880년부터 바나나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로 이런 과일을 수송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바나나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과일 장사라는 게 본격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나나는 유통기한이 짧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가다 보면 뭐 풍랑이 있고 늦어지면 또 망하고. 그쵸. 그런 리스크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여기서 이제 출자해서 회사까지 세워서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를 도입하냐면 냉장 운송 시스템을 도입한 거예요. 최초로. 오래가게. 네, 이게 그 냉장 운송을 어떤 과일 같은 식품의 냉장 운송을 도입한 특히 배로 예. 최초의 시스템이었는데 일단 배에다가 이딴 식의 냉장고나 에어컨이 없으니까 예. 얼음을 왕창 실어서 차갑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배를 일단 차갑게 만들고 근데 미국에 하역한 다음에 이제 다시 따뜻한 공기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 거기에도 얼음으로 가득 찬 창고를 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점마다. 거기다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콜드 체인이구나. 콜드 맞습니다. 체인. 이게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콜드 체인 같은 걸 만든 거죠. 대규모의 콜드 체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 보스턴 프루트였던 거예요. 이게 과일 중에 진짜 예. 맛있는 과일인가 봐요. 이게 사람들에게. 바나나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예를 들면 주요 과일 중에 파파야, 뭐 망고 있으나 그냥 없으면 안 먹고 말잖아, 그죠? 그렇죠. 있으면 먹어. 근데 네. 굳이 이 바나나는 야 그렇게라도 좀 수입해오면 안 되냐? 진짜 먹고 싶어. 맞습니다. 그런 과일이었나 봐요. 이게 바나나가 당시에 그 모양도 엄청 특이하잖아요, 사실. 사실 그렇지. 대부분의 과일들이 그냥 오렌지 동글동글하니까 동그랗게 모양도 뭔가 뭐 길쭉하고 색깔도 노란 색깔이고 맛도 당연히 너무 달콤하고 맛도 그래서 비슷한 맛이 없어. 그리고 먹기도 진짜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착착한 거 바로 먹으면 돼. 아유. 이거 하나 먹고 싶은 느낌인데 먹기도 너무 좋아 바나나는. 이게 보관은 오래 걸려도 또 좋은 점이 휴대는 또 편하잖아요. 하나 그냥 떼어가지고 갖고 그렇지, 다니면서 먹기도 그렇지. 좋고. 우리 하나씩 먹으면서 하면 안 됩니까? 네, 진짜 바나나가 먹고 싶은 게 진짜 일단 오랜만인데. 들어봅시다. 바나나 먹은지도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쿠팡의 로켓프레시와 마켓컬리의 선배가 예. 이미
100여 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콜드체인은 굉장한 자본 투자와 그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돈이 된다. 일단 그 정도 수익성이 나니까 투자를 한 건데 보스턴 프루트는 네. 2인자가 등장을 해요.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팔던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진출을 한 거죠, 다시. 근데 여기는 맨 처음 뭘 시작하냐면 이 중남미 쪽에 있는 얼음 공장을 다 삽니다. 얼음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도 순식간에 점유율을 확 늘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프루트가 지금의 세계 1등 바나나 회사인 치키타의 원조인데 네. 치키타가 우리는 낯설지만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2등은 지금 뭐가 됐냐면 돌이라는 바나나가 됐습니다. 네. 돌, 우리가 네. 많이 먹는 돌.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건 돌이죠. 지금 예. 여기 있는 것도 돌인데 가장 많이 먹는 게 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나나는 그때 강자들이 지금도 다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고 강자예요? 있어요. 네. 바나나 수입 유통 전문 회사. 네. 바나나 수입 유통 전문 회사가 세계적으로 야, 똑같습니다. 그것도 웃기네. 무슨 특정 과일만 다루는 회사 전문 회사가 있다는 게. 그렇죠. 우리는 사과 유통 전문 회사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정말 특별한. 그렇죠. 밥으로도 약간 먹을 수 있는 느낌이 이게 있어서 거의 그런 거 주식급으로도 되니까 이게 그냥 노동자들한테 쉽게 먹이는 음료도 먹이는 걸로도 됐고 예. 저 먼 데서는 고급 음식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사실 경쟁 그 로켓 배송 이런 거 치열한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물류망이라는 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없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이기면 경쟁이 거의 힘드니까 한번 독점을 해놓으면 경쟁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예. 그때 구조가 지금이랑 똑같아진 건데 그 보스턴 프루트는 이때부터 그 원리를 알았어요. 무조건 만들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다 통제해야 비용 면에서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나나 여기 항구에서 점포 열어놓고 받아서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룡 기업을 표방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현대적인 그런 그 글로벌 산업화, 물류 현대화를 이끈 게 이 바나나 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라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무르고 상하기 때문에 예. 착착착 맞아 돌아가고 굉장히 고도화되고 많은 설비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다른 상품들은 그냥 좀 설렁설렁 장사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거래를 못 하던가. 근데 이 바나나라는 특성 자체 때문에 이 남미와 미국을 오가는 그 바다에서 엄청난 그 물류의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대한 투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바나나가 냉장 운송 시스템을 발전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네. 그러니까 그쵸. 바나나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야 사과는 될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바나나가 저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네. 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게 금방 까매지거든. 그래서 냉장고 넣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 까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 색깔이 아니라 노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오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냉동을 해서 이 진행을 많이 늦춘 다음에 늦춰야 되는데 이게 한번 노란색이 되고 좀 익은 다음에는 차갑게 차가운 게 차갑게 오히려- 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초록색 바나나에 노란색 화를 좀 지연시킨다. 그렇습니다. 차갑게 하면. 네. 그리고 이 거대한 산업의 마지막 아까 제가 유비 관우 장비 3명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주인공인 마이너 쿠퍼 키스라는 새로운 또 사업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더 큰 손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철도 사업가였어요. 그러니까 네. 남미의 그 황량한 나라들에 철도를 놓는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예. 예나 지금이나 철도라는 건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이분도 엄청난 배팅 성향이 있는 분이었는데 코스타리카의 1882년에 그 이제 국토를 가로지르는 이제 철도를 놓고 계셨는데 예. 마지막 50km를 남겨놓고 돈이 없는 거예요. 예. 파산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정말 아깝잖아요. 50km 남겨놓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으로 도망을 갈 것인가 포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차에 배팅을 합니다. 영국으로 가서 돈을 좀 일단 얼마 꾸어오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이랑 면담을 해요. 내가 공짜로 철도 놔줄 테니까 앞으로 99년 동안 그 철로 양옆에 있는 길들을 나를 그냥 줘라. 세금도 면제해줘라. 그 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철도 놔줄게. 그랬는데 그러면 오케이가 됐어요. 빅딜이 됐는데 그럼 그 양옆에다가 무얼 할까 하다가 철도 노동자들이 밥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로 치면 한밭집을 차려준 거죠. 예. 바나나 농장을 차려준 거예요. 바나나 농장을 차렸는데 그게 규모가 얼마냐면 32만 헥타르. 이게 얼마냐면 바나나를 길러요?
거기다가 바나나를 기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냐면 서울이 6만 헥타르거든요. 와. 서울의 5배 규모를 땅을 불화받은 거죠 사실상. 거기서 바나나 농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도 양옆에 땅이니까. 네. 거기다 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쓸모없는 땅 같았겠죠. 예. 아마 주는 대통령도 아예 뭐 철로 옆에 뭐 철길 옆에 누가 살아. 철길로 다 잡아먹는 그 땅 뭐. 그렇죠. 그래 네가 써라 했는데 거기다 바나나를 심으니까 다 따서 여기다 딱딱딱 실어가지고 항구로 보내보니까 와. 해보니까 이거 철도장 살 게 아니다. 바나나를 팔아야 되네. 그게 대박이네. 야, 기차길 옆에 바로 옆에 바나나 있으니까 있으니까 따서 바로 기차에 실으면 되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야 기차 창문 열어. 바나나 가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출발. 바로 출발. 세상에. 그 옆에 뭘 하는 게 진짜 유리한 거군요, 이게. 그러게. 맞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가치 있는 땅이 되어버린 거죠. 진짜 머리 좋다. 예. 그랬는데 정말 놀랍게도 제가 참 많은 사업가들 다뤘죠. 사업가들의 항상 특징은 정말 다 된 것 같은데 꼭 어쩌다 파산을 또 하거든요. 예. 근데 이분도 사업을 또 벌렸겠죠. 네. 또 파산을 했는데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이번 빅딜은 뭐였냐면 이번에는 보스턴 프루트를 찾아갑니다. 예. 1위사. 거기 1위 사니까 예. 여기도 굉장히 한 2위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예. 여기는 미국 남부를 잡고 있었고 네. 보스턴 프루트 이름처럼 북부를 잡았거든요. 가서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냥 우리 동업합시다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남미에 있는 바나나를 싹 다 접수해서 장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키스가 합류를 해서 회사를 합치는데 그게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UFC인데 이름이 좀 그 요즘에 격투기 그거 같지만 예. UFC라는 게 탄생을 하는데 이 회사가 바나나의 역사의 시작이가 끝인 이 바나나의 원조인 치키타의 모체가 된 회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대의 바나나 회사가 탄생을 하면서 예. 본격적으로 더 지금까지의 흐름이 강화되는 남미가 완전 변하게 되는 흐름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룡 기업, 지금으로 치면 애플 같은 기업이 이제 남미에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예. 미국 기업이지만. 합병을 통해서. 네. 근데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컸냐면 아까 기찻길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 산업이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바나나 출발합니다 하면은 항구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예.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사이에 전신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신 부설도 UFC가 합니다. 거기다 그 전신 부설을 하고 그 가는 기차 당연히 UFC가 관리를 하죠. 유나이티드 프루 컴퍼니가 관리를 하고 내려서 항구에서 미국까지 가는 거 그것도 당연히 UFC의 배로 합니다. 야. 그리고 내려서 물류 창고도 UFC가 하고 바나나 농장 오지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노동자들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것도 갖다가 그럼 거기다가 그분들 사는 그 기숙사 지어주고 병원 짓고 경찰서 뭐야. 짓고 교회 짓고 깨어라. 그냥 남미에 가서 그냥 바나나 사업을 위해서 그냥 다 해준 거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정도냐면 과테말라 나중에 그냥 우리나라의 우체국 사업을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나이티드 프루 컴퍼니 과테말라에 우체국까지 운영하는 정도가 됐다는 거죠. 다 바나나를 위해서 다 바나나 바나나를 실내니까 우편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모두 그쵸. 있어야 되고. 정말 바나나 하나를 위해서인데 지금으로 치면 SKT, 코레일, 뭐 HMM이 한 회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미는 정부가 약하잖아요. 예. 근데 기업은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정말 남미에서는 거의 준정부기관급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바나나 주식회사. 네, 맞습니다. 그럼 그 회사가 바나나 독점인 거예요? 당시에 뭐 경쟁자가 있긴 했지만 압도적인 1등이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2위 기업은 여전히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마치 뭐 예전에 코카콜라 같은 위상이었던 거죠. 압도적 1등. 이게 바나나가 유통 기간이 짧고 빨리빨리 보내야 되니까 매우 큰 사업자가 콜드 체인도 갖추고 그쵸. 다른 수송 시스템을 갖춘 애들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보따리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럼. 남미에서 걸어가서 할 수가 없는 거네. 그렇죠. 이 당시에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냐면은 그 대백색 함대라고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네. 새하얀 함대인데 기업이 함대를 만들어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 함대가 몇 척까지 갖고 있었냐면 93척을 갖고 있었습니다. 93. 예, 93척을 갖고 있었는데 얘네를 다 새하얗게 칠해놔가지고 여기다 바나나를 왕창 싣고 미국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위용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포스터도 나왔고 이걸 하얗게 칠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는 그래도 바나나가 이국적인 고급 과일이니까 돌아올 때는 미국인 관광객을 가득 태워서 남미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연속해서 가면 멋있긴 멋있었겠네. 그렇죠. 이거를 위풍당당하게 갔는데 이게 보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그 자부심을 느꼈겠어요. 바나나다. 야, 우리 바나나 기업이 예. 외국 가서 완전히 국가급 그걸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위용이 컸던 건데 이 기업이 정말 나라 같은 이유가 뭐였냐면 물류 산업이라는 걸 우리는 택배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 물류가 영어로 로지스틱스잖아요. 근데 이걸 병참이라고도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병참이 군대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건빵 보내고 총알 보내고 그쵸. 모든 걸 다 아는 거죠. 그쵸. 근데 군대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은 보면은 CEO들이 국방부 장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군을 세계 최대 유통회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참 공급이 핵심이니까. 그렇죠. 병참 공급량도 엄청 많고 그게 딱딱 떨어져 나간다는 건데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이미 이 시점에 그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미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를 길러서 갖고 와서 파는 거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잘할 방법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들이 남미의 허술한 정부가 감히 가질 수 없는 경쟁력을 이미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그 남미의 그 나라들은 여기서 바나나 수입을 어느 날 야 뭐 니네 바나나가 우리 안 사간다? 뭐 이렇게 하면 휘청거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지금은 들어보신 분들 있을 때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신문에 나오기 시작해요. 바나나 리퍼블릭. 예, 바나나 리퍼블릭. 근데 이거 듣고 옷 브랜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거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같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자원에 의존하고 그 기업과 유착해 있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부 같지 않은 정부들을 미국 안에서도 좀 비판적인 논조로 바나나 공화국들이다.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나라들은 그냥 바나나 공화국이야.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나 심했냐면은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국토의 절반이 바나나 농장이었고 수출의 3분의 2가 바나나였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배력을 한 나라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그 대통령 면담 좀 합시다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빨리 나와야 되는 거고 여기 철도 깔려고 하는데 한번 좀 싹 밀어 주십시오. 하면은 경찰이 가서 밀어주고 이런 이제 뭐 나라가 아닌 이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이 사실상 남미를 바나나로 정복을 하고 통치하는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남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게 좋지는 않았던 게 바나나 팔아서 그 돈은 사실 다 회사가 받을 거고 그냥 노동자들이 그 바나나 노동에서 품삯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예나 지금이나 그런 노동에서 많은 품삯을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아니다. 이래서 과테말라나 온두라스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는 호세 아레발로라는 이제 과테말라 대통령이 토지 개혁을 하려고 해요. 한 나라의 땅을 절반을 기업이 가는 게 말이 되냐? 좀 나눠서 갖자. 이랬는데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나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미국 정부나 UFC가 직접 개입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음모론이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야코브 아르벤치라는 후임 대통령도 또 똑같은 추진을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야 너네는 나라 땅의 절반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농사를 지으면 몰라. 근데 그거 대부분 놀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걸 좀 토지 개혁을 또 하자 주장을 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 왜 나왔냐면 바나나 병이라는 게 너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가 병이 걸려서 죽는 건데 파나마 병이라고 보통 불렀고 이 지역에서 나가지고 바나나가 정말 이 병의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라는 거가 특징이 질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농장이 초토화가 돼버리고 나면 거기를 그냥 비워놓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선 거기 그냥 감염된 땅이니까 않을 거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럼 다른 거라도 해야지 왜 땅을 놀리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결국 이 대통령도 결국 옆 나라에서 온두라스에서 의용군이라는 게 갑자기 쳐들어와서 쫓겨납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가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 못 돌아오고 이제 밖에서 죽는데 그때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결국 죽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사례가 한두 번도 아니고 특히 미국 해병대가 직접 나라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사업이 안 되는 거 방해되거나 소요가 일어나면 미군이 그냥 직접 남미로 날아와서 진압해주는 그런 경우도 수십 번 있을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바나나가 지금의 석유 못지않은 역할을 당시에 그 지역에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나 때문에 서로 국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자원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좀 비극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게 바나나 대학살이라는 사건도 일어났었는데 대학살이요? 네. 바나나 대학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1928년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너무 착취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려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들의 요구 사항이 뭐였냐면 주 6일제를 보장하라.
그러니까 주 7일째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구가 뭐냐면은 예. 임금 지급을 현찰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는데요? 원래 뭘로 해줬었냐면은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상품권으로 해줬던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한다. 머리 좋은 놈들. 그냥 자기들 쿠폰을 나눠주고 바우처 나눠주고 예. 근데 이들의 주장 그거 야 너는 어차피 우체국 가서도 이거 쓰고 우리 마트도 있으니까 마트 가서 쓰고 우리 병원 가서 쓸 거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받는 사람 입장에선 현찰을 받고 싶겠죠. 그 기업 바우처 받고 기업 상품권 주는 회사를 아무도 안 다니고 싶을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가끔 삼성전자 이런 데 옆구리 찔러서 직원들한테 상여금 줄 때 전통시장 상품권 주라 그래요. 그쵸. 그런 거랑 똑같죠. 그럼 막 당근마켓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상시적으로 그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에서만 쓸 수 있는 걸 줬다. 근데 이거 몇 가지를 요구를 한 건데 사실 너무 당연한 요구인데 이거를 미국에서 진압을 거기 콜롬비아 정부 사실상 지시를 내립니다. 진압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소유하려고 나온 거잖아요. 이제 거기도 이제 카톨릭 국가니까 일요일에 나와 있으니까 광장에 기관총을 배치해놓고 그냥 그 시민들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천 명이 사망을 해서 이거를 바나나 대학살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바나나 하나 때문에 바나나 대학살 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었고 미군들이 맨날 남미에 쳐들어가는 거를 그 당시에 자주적으로 바나나 전쟁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나나 전쟁과 바나나 대학살 이 남미를 계속 얼룩지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일까 이게 대충?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시끄러웠던 건 1950년대, 60년대까지. 아 그럼 야 완전 피해 바나나네. 2차 대전 무렵에 유럽은 2차 대전 할 때 여기는 바나나 가지고 싸웠구나. 그냥 맞습니다. 바나나가 너무 돈이 되고 상품성이 좋으니까 마치 석유하고 무슨 다이아몬드 가지고 그쵸. 난리치는 것처럼 네. 여기 와서 열강들이 업자들끼리. 어떻게든 바나나를 그쵸. 구해가려고 맞습니다. 탄압도 하고 뭐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거군요. 온갖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그 국가, 그러니까 미국의 핵심 이익이었던 거죠. 바나나가.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은 통치력을 강화하는 그 남미에 대한 제압을 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은 미국이 이제 마약 문제 가지고 남미랑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때부터 많은 걸로 이미 굉장히 지독하게 얽혀 있었다는 게 바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몰랐으니까 바나나가 세계를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 과일 중에서 다양한 과일이 있는데 2등 워터멜론 이것은 그냥 수박.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마는 그쵸. 건데 유독 바나나 가지고는 그렇게 막 복잡했네요. 이게 바나나가 그냥 주식의 기능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식량이니까. 간식이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먹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하나 먹고 이때 당시 무슨 얘기 나면 그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길바닥에 바나나 껍질이 너무 많다고 아 그래. 하소연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바나나를? 먹었던 세상에. 그랬겠네. 네, 그 신문에 나오고 뉴욕 타임즈에도 날 정도로 그럼 바나나 껍질 왜 미끄러져서 그런 건 그쵸. 대표적인 그 카툰에 나오는. 그쵸. 그 밈이 그때 그런 바나나 밟고 넘어지고 찰리 채플린이 하고 이런 게 이때부터 1920년대 30년대 이후로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나나가 워낙 중요한 식량이 되고 이거를 독점적으로 한 기업이 있으니까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기업이 정말 승승장구만 할 것 같지만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도 결국 위기가 오고 맙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대공황 때도 돈을 잘 벌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나나는 먹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때도 서민 음식이었다고 해. 이미 네. 왜냐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네. 근데 문제는 공급에서 문제가 촉발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는 그 마트에 있는 바나나는 유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품종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예, 한 품종이고 우리는 그래도 다 호모사피엔스 같은 종이지만 예. 다 다르잖아요 유전자 구성이. 예. 네. 근데 얘는 똑같은 애가 그냥 복사만 되는 거예요. 아 바나나는 다. 바나나는 다 똑같습니다. 엄마 바나나가 있고 다 엄마 바나나의 자식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무성생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전이 다양해지려면 엄마 아빠의 그 유전자가 합쳐져서 합쳐져서 그렇죠. 섞여져서 뭔가 다른 뭔가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무성생식한 이런 바나나들은 어떻게 바나나가 번식을 하냐면 씨앗으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예. 바나나 그 높은 나무가 사실은 줄기거든요. 그럼 거기 바나나가 자라요. 예. 그럼 그 바나나 줄기 있는 밑으로 땅 밑에 사실은 옆으로 또 쭉 가서 또 쏟아서 또 나옵니다. 쏟아서 나오고. 거기서 또 바나나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딴 데다 심으려면 그 줄기를 잘라서 알줄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심으면 또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였네. 그러니까 딱 하나. 사실은 바나나는 하나다. 와. 양만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겪어봤지만 저는 걸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안 걸릴 때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둘의 유전자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서. 예. 그런데 이 바나나는 모두가 똑같으니까 한 바나나가 걸린다는 건 모든 바나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 파나마병 때문에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농약을 개발해서 보르도액이라는 농약을 개발해서 그냥 막 노동자들이 일하는데 한국 위에서 살포하고 노동자들이 뿌리고 무슨 짓까지 하냐면 농장을 수몰시킨 다음에 그러면 물로 다 싹 죽을 테니까 거기서 다시 농사를 짓는 것까지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수몰되면은 거기가 완전히 무균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하나라도 파나마병 바이러스가 또 오면 곰팡인데요. 그냥 거기가 다시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 나라 땅이 아니니까 그렇게 오염이 됐어? 그러면 옆에 또 가가지고 싹 밀어버리고 또 바나나 농장만 되고 이걸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땅도 없고 더 이상 생산량도 안 나오고 가격은 점점 치솟고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거죠. 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회사도 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 기울기 시작하고 뭐 한 해 수익이 3천만 달러 이렇게 되던 회사가 200만 달러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여기 회사 회장이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너무 안 나가니까. 야. 고민 많아져서. 맞습니다. 이게 적자 위기도 오고 온갖 그때도 독점 기업이라 국가에서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사도 중간에 한번 결국은 2등 기업인 돌한테 1등을 한번 뺏깁니다. 이번에 코카콜라가 펩시한테 밀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바나나 업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 근데 그게 60년대 이쯤인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아까 한번 말씀하신 한번 이전에 먹던 종들이 멸종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종은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캐번디시라는 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바나나는 그로미셸이라는 종이에요. 예. 근데 평가에 따르면 그래서 요즘에 아주 나이 많은 분들 중에 옛날 바나나가 더 맛있었어라고 하는 게 추억 보정도 있겠지만 진짜로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로미셸이 맛 평가는 더 달고 좋았다고 해요. 예. 근데 그로미셸이 엄밀히 말하면 멸종당한 게 아니라 하도 이런 공격을 많이 받고 취약한 거예요. 걔가 좀 병이 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가 차츰차츰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얘에 비해서 맛은 좀 좋지만 좀 자라는 속도도 느리고 송이도 덜 달리고. 그럼 예.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 두 가지. 둘인 다른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후발주자였던 돌은 우린 캐번디시로 간다. 돌아서 캐번디시로 슬슬 올라오고 근데 1등이 원래 그런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 아 그래도 그로미셸이 맛있어 하다가 몰락을 했고 근데 결국 뒤늦게 이제 다시 캐번디시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먹는 이 바나나가 지금의 세계를 장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허. 이 기업의 그 특징과 이 바나나의 종적 특징이 전 세계인이 모두 한 가지 바나나를 먹는 오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허허. 그러니까 뭐든지 좀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지 비슷한 사람끼리만 너무 모여 있어도 맞습니다. 위험하긴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몰빵 투자를 한 거고요. 예. 바나나 약간 그 무성생식 특징도 있고 얘는 그 식물 그 교백의 최강자라고 해요. 가장 어렵다고 해요. 많은 송이에 하나의 씨앗이 있을까 말까고 그 씨앗이 있어야 뭘 두 개를 이렇게 맞춰 보는데 그게 너무 취약해서 번식도 안 되고 그래서 한 종에만 엄청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요즘도 자꾸 멸종사로 항상 과장된 거지만 왜냐면은 바나나 자체는 종이 몇천 가지거든요. 인도나 필리핀에 가면 우리가 먹지 않는 게 많은데 이 상업적인 바나나는 항상 팬데믹의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바나나가 여러 위기가 종류가 아니다. 있는데 네.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저 바나나는 그쵸. 결국은 한 종이고 네. 근데 근데 있으면 쫙 퍼진다. 다양한 종을 하기에는 이 바나나 업계라는 곳의 생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량 생산, 대량 공급, 염가 공급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항상 팬데믹의 위기 안에서 전쟁긍긍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 품종이고 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맛을 비슷한 맛을 거의 먹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야, 그럼 바나나 고를 때 뭐 고민할 필요 없겠네. 사실 고민할 게 없는 거죠. 어? 바나나만은. 뭐가 맛있어, 뭐가 스티커 맛있어. 붙어 있잖아. 저기도 스티커 붙어 있죠. 어? 예, 여기 하나가 붙어 있는데 예. 뭐라고 붙어 얘는 있습니까? 이제 돌이라고. 돌 스위티오라고 붙어 있잖아요. 예. 스위트요. 근데 이게 방금 제가 1등급을 치키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예. 이름을 치키타로 바꿔버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미 이름으로 바꾼 건데 남미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좀 친근감을 가져간다.
근데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브랜딩을 시작한 거예요. 뭔가 치키타 바나나는 1등 바나나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바나나는 똑같으니까. 그렇지. 치키타 바나나나 돌 바나나나 똑같은 건데 어차피 그쵸. 품종은 똑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른 데는 다르더라도 품종은 똑같은 건데. 엄밀히 말하면 다 또 그놈이 그놈인데 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그쵸. 야, 씨, 이게 기름보다 뭐 똑같은 좋은 거리 뭐가 있어?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나 회사들이 현대 마케팅의 선두주자라고 해요. 그 치키타 거리라는 게 있거든요. 치키타 거리라는 거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시리얼에 썰어 먹는 레시피도 유포하고 예. 시리얼 상자에 바나나 할인 쿠폰 붙인 것도 최초로 할인 쿠폰을 다른 제품 붙인 게 이 바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도 참 열심히 살았던 건데 알겠습니다. 많은 죄를 짓고 지금은 뭐 훨씬 큰 회사가 됐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나나가 유통도 키우고 남미도 키우고 했어요. 네. 뭐 철도도 넣고 온갖 뭐 그렇게 했는데 국제 물류도 네, 뚫고 그쵸. 콜드 체인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그렇겠네요. 물론 바나나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미국과 EU가 한판 뜨는 계기가 된 게 또 바나나가 된 적이 있었어요. 네? 얼마 전이라고 좀 멀긴 하네요. 1993년부터 시작된 건데 예. 유럽이 우리는 옛날 식민지들한테 미안해.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좀 쿼터를 많이 줄래 라고 했던 거예요. 93년도쯤에. 그랬는데 이 거기서 많이 사올래 바나나를. 그렇죠. 우리가 네. 좀 더 사오겠다. 그런 네. 농산물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메이저 바나나 회사들은 다 미국 회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 보는 거잖아라는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로비를 해서 미국도 그럼 우리 보복 관세. 그럼 또 유럽은 미국 철강의 보복 관세. 이게 2009년까지 무려 10년이 넘게 양국이 바나나 무역 전쟁을 하게 된 계기도 이 바나나였다. 그러니까 이 바나나라는 게 정말 지독했다는 거죠. 진짜 약간 어이는 없는데. 그리고 또 지금도 한획을 긋고 있는 게 제가 저번에 보물섬 때 예. 글로벌 기업들 탈세를 얘기 드렸잖아요. 예. 이 탈세 기법을 개발한 선두주자도 바나나 기업들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소비처가 유럽, 생산지는 남미, 예. 그리고 회사는 미국. 예. 이 구도가 많아 있었기 때문에 이 남미에 뭐 조세핀 한처 하나 만들고 어디에 뭐 만들고 해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에 이 3대 바나나 회사가 영국에서 8억 달러를 벌었는데 세금은 23만 달러 냈더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탈세 기술에서도 정말 첨단을 달리는 게 최근까지 있었고 그러니까 역사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죠. 그런 면이 있었고 그래서 여전히 바나나는 그런 국제무역의 상징성이 있는 건데 또 가장 중요한 건 회사보다도 국가들이에요. 이제 그 온두라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옛날이 됐지만 현재도 국가 수출의 거의 한 10% 가량을 바나나가 차지한 경우도 많고요. 허허. 온두라스는 한번 허리케인이 와서 바나나 농사 80% 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거의 IMF급 경기기가 와서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리기도 했었고 이제 사실 문제는 바나나 공화국이 바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라위 같은 곳, 뭐 어디 키르기즈스탄 이런 여러 전 세계 나라들 보면은 한 가지 원자재가 이렇게 90% 몇십 퍼센트 차지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상 이런 한 기업이 미국계나 유럽계 기업이 똑같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도 바나나 리퍼블릭들이거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하나 구조는, 가지고 하는 거. 네, 여전히 그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그럼 어디라는 거죠? 그럼? 에콰도르가 전체 수출의 17.5%, 와. 그리고 도미니카 11%, 코스타리카 10%. 그리고 여기가 그 밑에도 콜롬비아, 파나마, 과테말라, 멕시코 등등 다 중남미 국가들이 여전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우리나라의 반도체 정도의 위상을 바나나가 그러네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허리케인 잘못 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적자 받는 것처럼 허리케인 오면 어떡하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바나나병 한번 퍼지면 그냥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가 그렇겠네. 여전히 남미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도 많은 NGO들이 바나나 회사들 많이 추적하고 하는데 여전히 현재 있는 마피아나 카르텔이나 정부와의 부정부패에 얽혀있다는 의혹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만큼은 아니더라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했던 그런 지배 방식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저는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왜 바나나를 팠을까요? 굳이 왜 팠답니까 대체? 이분도 저널리스트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생태나 과학을 많이 다루는 저널리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나나가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생태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종으로 이렇게 많이 퍼뜨림으로써 생태계에 좀 위기가 올 수밖에 있게 만들었다. 예. 이런 비판적인 관점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교차점인 바나나를 찾은 거고
또 미국에서 이제 그 발매를 한 거니까 미국인들이 딱 꽂히는 이야기. 너네 이야기. 너희가 먹는 바나나는 이런 역사가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괌이 세계를 바꾼 과일이라고 바나나를 했다. 적어도 남미는 바꿔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거 같네. 그렇지. 남미는 바나나를 빼놓고는 역사가 설명이 안 되겠네. 이렇게 사다가 먹지 않았으면 예. 남미는 뭐 하고 먹고 살았을까 진짜. 근데 이게 그 다른 세계도 비슷한 게 델몬트 있잖아요. 델몬트가 세 번째 메이저 바나나 회사거든요. 델몬트는 필리핀입니다. 기반이. 왜냐? 미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거기도 델몬트가 가서 그 지역을 장악을 했고 또 이런 델몬트 돌 이런 데가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똑같은 일을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가 각 나라마다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사실상 지역을 바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세계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런 관점입니다. 아 바나나 먹고 싶다. 바나나. 바나나 얘기. 바나나 먹고 싶어. 바나나 협찬 방송 같이. 아하, 네. 이거 참 손가락이라는 뜻의 뜻이었다. 아랍어였다. 아랍.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하나를 깊게 파보면 다 역사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바나나뿐 아니라 그리고 예전에는 저거보다 작고 짧았다. 동글동글하고 씨도 씨도 있고. 있고. 네. 그리고 요즘엔 나오는 식용 바나나는 음. 다 똑같은 거 아닌데 브랜드마다 맛도 좀 다르고 그런 거 같은데 쫀쫀하기도 하고. 그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좀 땅의 토양이 좀 다르긴 할라. 하여튼 DNA로 보면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DNA는. 네네. 다 형제입니다. 이렇게는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럼? 종은 같죠. 같죠. 같은 거죠? 근데 유전자 배열이 다른 겁니다. 그럼 바나나도 이 바나나 저 바나나가 종은 같은데 유전자 유전자가 똑같다. 종도 같고 유전자도 똑같다. 그쵸? 아니 그렇잖아요. 두 개가 무성생식이라며.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두 개가 된 거랑 똑같은 인적 거죠. 분할, 인적 네네네. 분할이지, 인적 그쵸, 분할, 그쵸. 인적 분할. 네, 그 두 개가 됐고 네 개가 되고. 그런 거니까. 네. 그러면 커다란 바나나의 한 조각들을 먹고 있는 거네 우리는.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지. 전 세계 바나나. 다 같은데 네. 부위에 따라서 조금 마른 애, 좀 뚱뚱한 애 이런 게 있는 모양이네. 네.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네. 바나나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남국민 북한 미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